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선물 기초 강의로는 상승할 땐 매수를 하고 하락할 땐 매도를 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선물이라는 거 조금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선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선물을 공부를 하실 분들은 장 후반에 또 추가적인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선물의 움직임, 선물을 갖다가 매매를 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상승, 매수가 지금 요만큼이고요. 실제 매수는 여기까지가 매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의 움직임, 종목의 움직인 걸 보면 매수로도 충분히 수익이 났고요. 상승할 땐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후반에 가서는 하락으로 떨어졌죠. 하반으로는 매도를 계속하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크게 수익이 나온 것도 있고 조금 수익이 난 것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전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아마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좀 분석해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이수앱지스랑 바이넥스, 이 두 종목과 그 다음에 이수학은 같은 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인 이슈가 나온 건데, 요걸 갖다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수앱지스부터 한번 보죠. 자, 이수앱지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중에도 움직임이 수급이 진짜 세게 들어왔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지금 거의 50만 주 가까이, 60만 주 가까이가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계속 연속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슈가 퍼진 때가 요때쯤을 아닌가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한테 미처 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계속 이수앱지수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시간으로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그죠? 여기에는 지금 뉴스가 안 나와 있죠. 뉴스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수앱지스랑 그다음에 바이넥스 이 두 종목이 러시아 백신이 있죠.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을 갖다가 CMO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이죠. 그죠? 위탁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런 뉴스가 하나가 있으면서 지금 움직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녹십자에서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죠? 녹십자에서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수앱지스 지금 올라오는 것처럼 보시면 여기서 상승을 하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급이 들어왔다가 박스권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시간으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지금 보면 8,570원, 8,570원 이렇게 해다 갑자기 9,250원 여기서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확정이.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세력이 매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장중에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바이넥스 같이 움직임 나온다면 알겠죠. 바이넥스는 오늘 움직임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5% 그냥 빠졌거든요. 아마도 바이넥스는 나중에 붙었나봐요. 그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7,400원 그래서 좀씩 올라오다가 5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29,850원 그냥 상한가 붙어버렸어요. 바로 위탁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녹십자홀딩스가 위탁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조금뿐이 안 움직였는데 요 두 종목은 좀 세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트론 같은 경우가 위탁 생산한데 투자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트론과 EID 그 다음에 이화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직접 위탁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수앱지스 그 다음에 바이넥스는 내일 갭이 좀 많이 뜨겠죠. 근데 요즘 갭 떠서 박살나는 종목이 많아요. 아침에 드렸던 우리기술 투자나 그 다음에 비덴트도 밀렸죠. 비덴트도 밀렸고 위지트는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수앱지스가 더 상가기는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오늘 갭으로 떴다가 지금 26%까지 갔다가 빠졌거든요. 뭐 우선주는 제가 잘 안 봐서 못 봤는데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미국에 투자하는 하나 미국선장 스펙랩에서 하나 글로벌 그린 에너지 자이랩, 그 다음에 하나 미국 바이오 IPO랩 3종을 갖다가 출시했다는 것.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얘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성장 스펙 하나랑,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그쵸? 하나 그린 에너지, 그 다음 미국 바이오 IPO, 뭐 랩 세 종류를 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겠죠. 하나투자증권은 1.4% 올랐어요. 그러면 내일 뭐 우선주를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그러신 분들은 뭐 보통주, 일반주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흐름을 좀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 랩을 갖다가 3종을 출시한 게 무슨 이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품 출시했다고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신기계. 한신기계도 아무런 이슈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 살짝 2% 움직임 나왔고요. 근데 얘도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면 일찌감치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상한가가 잠깐 무너졌다 또 상한가가 붙었거든요. 뉴스는 없습니다. 예, 뉴스는 없고, 그 다음에 얘가 4차 산업 관련한 종목이죠.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종목,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거라서, 그거 관련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1850원이면 여기에 이 매물대를 다 그냥 통과를 한다는 겁니다. 신고가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신고가에서 시작을 하면 운 좋으면 꽤 세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몇 달 동안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박스권에서 이 안에서 움직임 나오다가 시간으로 올려서 상승을 시키겠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마이더스 AI. 마이더스 AI는 대마 관련한 종목이죠. 그리고 70억 원짜리 전환사채 결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CB 발행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600, 뭐 쭉 거래량 없이 움직임 나오다가 그 뉴스 나온 다음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전환사채 CB 발행하는 거는 단발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거 가지고 9%까지 가서 따라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림재지. 자, 대림재지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실적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나왔는데, 보통주 75원에 현금 배당을 하고요. 이거 전에 이제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영업이익이 166억이 됐대요. 166억인데, 이거는 영업이익 179%, 뭐, 지난번에 그러면 대충 한 90억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그쵸? 90억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 179%, 주당 75원. 예, 75원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답니다. 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거 때문에 올라온 거면 단발로 보시고 계속 올라와서 마지막에 12,100원이 됐거든요. 12,100원이면 정고 바로 전인데 내일 움직임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 영업이익 이슈나 현금 배당 이슈는 단발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위성. 자, AP위성은 계속 윗꼬리 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15,400원. 자, 15,400원 여기서 갭으로 떠서 움직임 나오는데, AP위성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죠? 주가를 갖다 딱딱 맞춰놓는 겁니다. 주가를 갖다가, 종가를 갖다가 떨어뜨려도 딱 여기다 맞춰놓고 끝나는 게 조만간 움직임 나올 것 같고요. 이슈라고 그러면, 차세대 중형위성 3월에 발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주개발 계획을 갖다가 확정했다는, 2021년 우주계획 확정했다는 그 모멘텀이 지속돼서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이슈가 한번 빵 터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퓨, 다시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매진아시아. 이매진아시아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늘 6일이죠. 정리매매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지금 30원인데, 뭐, 이거는 아예 건들지 마세요. 예, 휴지 조각 됩니다. 아시겠죠?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패스할게요. 이수학. 이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앱지스 있죠? 이수앱지스가 러시아 백신을 갖다가 위탁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그 관련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나왔던 게 이수앱지스가 상 붙은 다음에 같이 움직임 나왔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 흐름은 이수앱지스랑 같이 보시면 되고 이수앱지스가 먼저 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수앱지스가 혹시라도 20%나 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수화학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겠는데 일단은 단발로 보시는 게 좋고요. 바이넥스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녹십자 같은 경우는 빠졌겠네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녹십자도 올라왔네. 위탁생산을 여러 군데서 하나? 영업이익이 지난해 503억 20% 정도 올랐다고 나와 있네요. 아시겠죠? 이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NSN. NSN은 특별한 뉴스가 없었고요. 특별한 뉴스가 없고 이전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전 뉴스고 실제 뉴스가 없이 올라온 거고요. 1460원부터 시작해서 1490원, 5,000원에 시작해서 움직임 나오면 얘 혹시 그거랑 관련 있나요? 자전거 주면 얘랑 관련이 없는데 뭐 관련한 종목이죠? 예. 어쨌든 NSN은 지금 뉴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나온 거고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이수앱지스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따로 뉴스가 안 나와서 모르겠고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SN입니다. HMM 현대해상이죠.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아니라 현대상선인가요? 예,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9,808억 흑자 전환했답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지금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15,5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봐도 될 것 같고요. 10년 만에 흑자 전환해서 이슈가 됐다. 어닝 서프라이스 44년 만에 최대 실적이랍니다. 지금 요즘 컨테이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더니 그 혜택을 받나봐요. 또 이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면 대한해운도 같이 보세요. 대한해운도 마찬가지 최고 실적이 나오겠죠. 그죠? HMM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HMM 같은 경우는 또 합병하면서 한진해운이랑 합병했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합병을 하면서 제가 HMM으로 이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HMM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주가가 올라온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순하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적도 좋다. 요것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역시나 일단은 이수앱지스 대장으로 해가지고 얘 대장으로 해서 바이넥스 2등 그 다음에 이수학 3등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보실 필요 없고 AP성은 이슈 나오나 보세요. 이슈 나오면 얘도 크게 움직임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실적으로 올라온 거나 CB 발행해서 올라온 거는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2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잠시 후에 선물 기초 강의가 있으니까 같이 첨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계속 눌리고 있어요. 미국장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눌리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장에서 조금이라도 하락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장은 조금 위험해 보여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해서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면 지금 선물을 공부해 두시는 게 저는 딱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 놓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붙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선물은 상승할 때 매수, 하락할 때 매도로 수익 낸다. 자, 이게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이 주식보다 나은 가장 큰 장점을 얘기하려면 선물의 양방향성이에요. 예, 선물의 양방향성입니다. 양방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 양방향성. 자, 주식은 단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올라야만이 수익이에요. 떨어지면 손실입니다. 그쵸? 주식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한번 해드렸듯이, 자, 선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매수와 매도가 있다. 매수는 오르면 수익이요. 떨어지면 손실이다. 그죠? 당연하죠. 이거는 주식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해라. 오를 것 같을 때는 매수를 해라.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를 때, 시장이 오를 것 같아요. 시장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를 해라. 자, 매도는 오르면 손해요. 떨어지면 수익이다. 당연히 매도는 시장이 떨어질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전에는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은, 자, 시장이 막 요즘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쵸? 시장이 계속 올라와요. 그럴 때는, 자, 주식을 해라. 예, 주식을 해라. 주식 오케이. 선물은 그냥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떨어질 때는요, 주식은 하지 말고, 선물만 해라. 선물, 매도만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올라올 때는 주식,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선물 매도로 해서 수익을 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올 때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종목보다는 선물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큽니다. 일봉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때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움직였던 게 10피씩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500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날 주식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지금 얘가 시가랑 종가만 보더라도 약 13p 정도 움직인 거거든요. 13p.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500만원을 기준으로 본다고 치자고요. 500만원. 자, 5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주식은 얼마나 수익 나겠습니까? 주식은. 기껏해야 많이 나야 100만원? 100만원도 못 내요, 여러분들. 100만원이면 20% 수익 내는 거예요. 20% 수익 못 나요. 주가가 그렇게 못 올라갔는데. 우량주를 한다? 우량주는 더 안 올라갔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같은 경우는 13p가 움직였습니다. 13p가 움직였으면 10p만 하더라도 250만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먹는 게 2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자, 여러분들이요, 예, 시장이 올라오면 주식도 하고, 선물은 매수를 해라.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주식은 하지 말고, 선물 매도만 해라.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선물을 갖다가 양쪽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주식만 하기도 힘든데 선물까지 한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잖아요. 지금은 선물 매도도 하고요. 선물 매매 매수할 때는 매수하고 매도할 땐 매도하고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매수, 그죠? 매수. 계속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고요. 중간에 이렇게 매도를 쳐서도 수익을 내요. 그죠? 매수 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사드 신호 좋다는 분들, 리딩클럽 회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드 신호 좋다. 선물은 신이다. 돈을 복사해준다. 그죠? 이분들, 하루만 잘면 이번 달에 1,000만원 수익 된다. 그죠? 3달 되신 분. 그리고 항생, 몇 시에요? 아침에 10시 24분에 항생까지 잘 매매해서 230만원 해가지고 퇴근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이런 게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주식, 시장이 좋다. 주식 플러스 선물 매수. 시장이 안 좋다. 주식은 안 하고 선물은 매도해서 수익이 난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뭐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주식 복잡하고 어려워서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 주식 원체 장난을 많이 치죠. 상한가에서 10% 빼는 건 순식간입니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 종목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선물을 갖다가 매수 매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갈 거고요. 지금은 방송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는 거를 같이 느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주식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궁극적인 거는 나중에는 선물 매수 매도로 갈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60이 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확 줄여야 될 때는 주식은 안 하죠.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해외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선물을 갖다가 방송을 하면서 리딩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남아 계시면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버시는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식만 해가지고는 지금 버는 만큼 못 벌었을 겁니다. 선물을 하면서 주식에 2배가 될 때도 있고 3배가 될 때도 있고, 물론 손실 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 따져서 한 2배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프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돈 버는 궤도를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 어느 정도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게 요 포인트가 선물을 하면서입니다.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시던 안 하시던 제가 뭐라고는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선물은 반드시 공부를 해놔라. 선물을 공부해 놓으면 주식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은 상승할 땐 매수, 하락할 땐 매도. 자, 선물이 아니라 만약에 시장이라고 한다. 자,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선물은 매수. 자, 선물 매수. 그 다음에 플러스 주식.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선물 매도. 이렇게 고치면 맞겠네요. 그쵸?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선물 매수 플러스 주식, 하락할 때는 선물 매도로 수익 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